자, 오늘 이제 원의 방정식 들어갈 차례네요. 원의 방정식 또 두 번에 걸쳐서 원의 방정식 설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냥 자취예요, 자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고정점이 하나 있었어요. A, B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 되는, 이렇게 할까? 거리가 R이 되는 그런 점이 이렇게 있었대. 그 점이 X, Y였대. 그럼 여기는 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다시. 어떤 점 A, B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 점이 있었어. 이 점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R이 되도록 하는 그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한번 구해주세요. 거리가 그냥 R이 되고 싶었대. 네. 그러면은 네. 해보세요. 자취가 응. 정확하게 그냥 저 X랑 Y의 반개식 하나 구해달라는 거였잖아. 네. 그랬어? 연습장. 연습장 필요한 사람? 뭐? 저요. 오늘 먹는 원방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 자취의 방정식 하는 거예요. 잡식으로 쌤 저도요. 근데 얘들아,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서 별게 아니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거였어요. 어? 2분의 1로 해가지고 그 점으로. 뭐라고? 그냥 거리만큼 얘는 얘의 거리가 뭐야? 루트 해가지고 루트 해가지고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r이 됩니다. 이 끝이야. 이게 답이야. 됐어요? 이게 답이야. 됐나요? 네. 그래 해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 중에 자리 바뀌어야 되고 이거 중에 자리 바뀌어도 되겠지?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루트 있으니까 루트 있는 거 우리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제곱하고 싶지. 곱해주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r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저기 있는 저걸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뭔데?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은 되게 많지. 그런 점들을 내가 이렇게 다 모아보면 걔는 뭐가 돼요? 원이 되죠. 우리 컴퍼스 갖다 그리잖아, 그지? 컴퍼스 갖다 그릴 때 컴퍼스는 그 다리 이렇게 됐을 때 요 사이 거리가 지금 계속 일정하잖아.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는 거니까 모두 같은 점에 딱 찍히겠지. 맞아? 그렇게 돼 있는 요런 점들의 집합입니다라고 해서 요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 그 원의 자취의 방정식이 결국 종이는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는 얘를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직선도 마찬가지였지. 직선 구하려면 뭐뭐 구하면 됐었어? 기울기랑 한 점 이렇게 구하면 됐었지. 원도 마찬가지야. 원은 여기서 가장 특별한 점이 있어. 어떤 점이니? 원의 중심이라는 점이 있지. 맞아? 원의 중심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분이 있어? 반지름이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원의 중심과 뭐만 알면은 반지름만 알면은 내가 언제든 원의 방정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서 볼게. 중심이 2,3이었어요. 반지름이 3이었습니다. 원의 방정식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플러스 3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5였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1. 1의 제곱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0,0이었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그냥 r이었나봐. 이렇게 돼 있습니다. 0은 아니 x의 제곱 플러스 그렇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r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의 방정식 세워줄 수 있어요. 이게 여기는 선생님이 여기다 써놓은 얘랑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뭐가 되는 거야? 원의 방정식들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면 뭐랑 뭐만 알면 됩니다.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이거?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얘를 가지고 표준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표준형 방정식은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있는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까? 얘를 딱 보자마자. 두 점이랑. 그렇지. 얘는 얘랑 얘를 보니까 여기가 A고 여기는 얘가 B였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뭐구나? A, B구나.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보니까 반지름이 얼마구나? R이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시 봐봐.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면은 걔를 가지고 중심의 좌표도 알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 중심이 원점이면서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에 좀 전에 구해놨던 것처럼 그지? 요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어렵지 않죠? 얘 보면은 얘는 중심이 0,0이구나 반지름은 r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그냥 말로 해볼까? 쓰기 귀찮잖아 그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 이렇게 됩니다. 됐죠? 두 번째 거는 제곱은 25. 그렇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가 됩니다. 그럼 보기 2번으로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1번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1,3이랑 마이너스 1,3 반지름은 3. 오케이. 여기서는 0,1이랑 0,1과 반지름은 5 이렇게 잘하네. 됐어요? 여기는 얘가 원의 방정식이야. 원의 방정식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되게 쉬워요. 그죠? 진짜 쉽지? 맞아? 그래서 잘 봐봐.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처음에 이제 표준형 방정식을 할 거야. 표준형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전에 했던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표준형이에요. 그럼 표준형을 썼을 때 장점은 뭘까요? 나타내기 점에 그렇지. 정보들이 딱딱 들어가 있는 형태잖아. 그지? 정보들이 딱딱 들어가 있어. 얘를 가지고 바로 뭘 알 수 있어요? 원 그렇지. 얘는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중심을 알 수 있고 또 뭘 알 수 있어? 그렇지. 반지름까지 알 수 있어. 그지? 근데 원의 방정식 중에는 이렇게 돼 있는 애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애도 있대.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런 애도 있대. 이런 애를 가지고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일반형이라고. 그 여기 있는 얘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뭐라고 할까?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이 상태의 문제가 이런 걸로 변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지? 요런 걸로 변형할 수 있어. 쟤를 저런 걸로. 어떻게 바꾸면 돼? 얘랑 여기 플러스 1까지 갖다 놓고 x-1 전체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랑 이거 플러스 4가 없었으니 여기도 플러스 4 해준 다음에 억지로 내가 y-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얘는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맞죠? 그래서 일반형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를 뭘로 바꿔주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내가 뭘 알 수 있어요. 중심의 좌표 몇 콤마면? 1,2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만 좀 눈여겨봐봐. 자, 봐봐. 여기는 얘가 만약에 5였나 봐. 처음부터 그냥 5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는 뭐가 될까? 0이 되겠지. 네.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원이니? 아니지. 맞아? 원 아니지. 이걸 만족하는 x랑 y는 뭐밖에 없어? 1이랑 2밖에 없지. 맞아? 그렇지. 반지름이 0인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원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얘는 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점원이라고 해요. 점원. 얘는 실제 존재하는 원이었. 아까는 실제 존재하는 원이었잖아. 얘는 실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실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쳐보자. 자, 아까 거 다시 써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었지 아까는. 이렇게 된 거는 이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치? 여기서는 얘는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 바꿔주면은 x 마이너스 1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터원이라고 해요. 터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뭐야? 이렇게 된 이런 상태가 실원이에요. 실원. 실제 존재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된 얘는 점으로 존재하는 원이라서 점원이라고 해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는 진짜 존재하는 원이 아니잖아. 그치? 얘는 허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원이 되도록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는 이렇게 실원이 되도록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로 생각하면 되거든? 오케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쪽이 요 끝에 있는 요쪽이, 여기는 요쪽이, 여기는 요쪽을 기준으로 얘가 양수면 실원이 되고 얘가 0이면 점원이 되고 얘가 음수면 허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봤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양수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게 원이 성립할, 원이 존재할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나왔다. 어떻게 보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y 더하기 k는 0이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줬나봐. 여기는 얘가 원이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줬나봐. 한번 구해보세요. 저기 제가 원이기 위한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점원도 안 되는 거예요? 점원도 원 아니에요. 영보다 크다는 왜 나왔어? 영보다 작아도 돼요. 어때야 돼?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요? 자꾸 마이너스 K가 10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 K.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다시. 아니야, 이거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K가 마이너스 너무 귀여운 거 10보다 마이너스 K지. 네. 여기서 이제 플러스 1 해줄 거고 플러스 9 해줄 거니까 플러스 10 해줄 거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 아니네. K가 10보다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네, 그지? 그러니까 K가 뭐보다? 10보다 10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되기만 하면 쟤는 원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네. 원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실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쪽 반지름 이쪽으로 다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여기는 얘를 내가 표준형으로 잘 바꿔보면은, 이렇게 바뀌나 봐. 그래서 여기는 얘를 잘 바꿨을 때 중심의 좌표가 얘가 되고 반지름이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가 양수여야지만 얘가 실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가 양수인 조건이 원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원이 존재할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바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공식처럼 너희가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케이? 일반형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일반형 방정식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반지름 쪽에 있는 그 값이 0보다 커야지 얘가 실원이 되는구나, 실제 존재하는 원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만 해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하나만 써버리면은 그냥 바로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거기 3번.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이런 거 바꿔봤으니까 요거 이제 완전 제곱식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의 길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렵지 않죠? 거기 보기 4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보기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쌤물 마시고 할게요. 아니요. 어? 플러스. 다 풀었어요? 네. 이제 시작할게. 자, 어떻게 돼요, 이거? 요거랑 뭐가 더 필요해? 그렇지. A제곱이 더 필요하죠? 여기다가 A제곱 하나만 더 더해줄게. 오케이?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랑 또 뭐가 더 필요해? Y제곱. 4Y제곱이 더 필요하지. 네. 더하기 지금 4AY 더하기 4A제곱 이렇게 해놓고 이거 더하기 4A제곱 이렇게 더해줄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남은 거니까 이거 다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여기는 얘네들은 이제 완전 제곱식 될 아이들이니까 저거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얘만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음수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에서 3 사이가 됐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난다. 됐죠? 이해되죠? 네. 호지 됐어? 된 거 맞아? 불안한데? 눈빛이 흔들렸어요. 쌤 범위는 어떻게 나? 어? 범위라는 거. 아, 여기서 이거 된 거? 네. 요건 이제 2차 방정,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인수분해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x-a에다가 x-b가 0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얘의 근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 a에서 이번 b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x는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b보다 다 틀렸어.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됐어요? 요거는 기억해놔야지. 선생님 이 정도는 암기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잖아. 쌤이 설명할 때 그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건 하도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암기해주세요 라고 말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봐요? 다시 요거는 기억해주세요.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크다 쪽이면 이 바깥쪽 범위, 그 다음에 작다 쪽이면 안쪽 범위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요건 알고 있어야죠? 넘어가.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부터는. 그럼 봐봐.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내가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생각해봐.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 건데, 원의 중심의 좌표를 만약에 문제에서 줬다면 당연히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하겠니?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하겠니? 이렇게 만드는 게 편하겠지? 네. 그죠? 이게 훨씬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줬나 안 줬나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얘로 세워줄 것인지 얘로 세워줄 것인지 결정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원의 중심의 좌표를 줘버렸으면 여기는 여기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여기는 얘 A랑 B를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전개했을 때 A, B에 대한 2차식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좀 번거로워지잖아, 상황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혹은 원의 중심의 좌표에 대한 힌트가 뭔가 나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표준형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외에 그냥 점들이 막 주어져 있는 경우는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오케이? 일단 하나씩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자, 내가 표준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얘는 일단 어떻게 쓸 수 있겠어? x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더하기 y-3 전체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뭐만 구하면 땡이야? r만 구하면 땡이죠? 네. 맞아? r만 구하면 땡인데 r은 어떻게 구할까? 대입을 해도 되지만 잘 봐봐. 그냥 여기 원에 뭘 줬어? 중심을 줬어. 그 다음에 어떤 한 점 1,6을 줬단 말이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3이었어요. 그럼 내가 반지름이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해주면 되겠어? 그렇지.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버리면 끝나잖아. 네. 맞아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봤더니 얘랑 몇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얘랑 몇 차이 나요? 3 차이 나요. 그지? 그럼 9 더하기 9니까 18이네. 그지? 루트 18이면 얼마예요? 3루트 2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3루트 2의 제곱, 그냥 뭐 1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시 상황을 너희가 직접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어떻게 될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랑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을 줬어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원을 하나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지름의 양 끝점, 요 점이 지금 A였대. 여기 지금 5,1이었대. 근데 여기는 요 점이 B였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었대.
이렇게 줬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잖아. 그럼 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뭐랑 뭐만 알면 되는데? 반지름이랑 그 반지름이야. 중심만 알면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랑 얘가 지름이라고 했으니 요거 두 개를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내분하는 요 점 자체가 뭐겠어요? 중심이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랑 얘의 중점을 구해줍니다. 뭐가 돼요? 2분의 2가 되겠다. 여기. 2콤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요? 그럼 중심의 좌표 나와고 이제 뭐만 구하면 되는데?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그 반지름은 당연히 요렇게 요 길이일 거 아니야, 그지? 요 길이. 얘랑 얘 몇 차이 나요? 3 차이 나네요,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 몇 차이 나요? 2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루트 얘가 이제 반지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x-2 전체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버리면 끝나더라.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근데 요 마지막 세 번째 거 봐봐. 세 번째. 얘를 내가 원의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원의 중심을 모르는 상태야. 저기는 저 상황이 지금 뭐냐면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 4,1이래. 그다음에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뭔지 몰라. 6,-3이래. 그다음에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래. 그럼 요 세 개 가지고 내가 원의 중심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네. 무게 중심? 왜 저거? 그렇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이렇게 되는 요 삼각형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중심이라는 건 요 삼각형의 외심이잖아, 외심. 그 외심을 구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지? 현재 상황. 맞아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세워줄 때 애시당초 내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얘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랑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푸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밑에 게. 밑에 게 더 편할 것 같지? 이유는 얘는 분명히 여기는 요 점을 하나씩 대입하면 A랑 B랑 R에 대한 2차식이란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럼 그거 연립하기 되게 힘들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A랑 B랑 C에 대한 1차식이잖아. 네. 맞아? 그거 연립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일 때는 얘에다가 집어넣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에다가 집어넣고 문제 풀면 훨씬 더 편해지겠네요. 오케이? 이 정도만 개념 잡으면 돼요.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중심의 좌표를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경우면 이렇게 표준형 만들어서 문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었다. 그냥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일반형 만들어서 문제 풀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두 개만 더 이거 분류해 줄 수 있으면 돼. 이 문제는 집어넣어보면 뭐가 되겠어? 16 더하기 1 더하기 4a 플러스 b 더하기 c는 0. 요거 하나랑,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 요거 집어넣어볼까? 그럼 9 더하기 0 마이너스 3a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하나라.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집어넣어볼까? 36 더하기 9 더하기 6a 마이너스 3b 더하기 c는 0 이렇게 세 개 나오잖아, 그지? 요거 세 개 요 상태로 그냥 연립해버리면 내가 a랑 b랑 c 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치?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봐봐, 너희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세 개짜리 연립하는 거 들어간다 그랬어? 안 들어간다 그랬어? 안 들어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희한테 나올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방법은 기억해놔. 왜냐면 청량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너 잤어요. 분명히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었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거는 지금 A, B, C에 대한 요거 세 개짜리 연립 방정식이 맞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그냥 한 문자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짜리 연립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 정도는 기억해놓고 만약에 이렇게 세 개짜리 연립이 나왔다 그럼 요 정도는 너희가 일단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계산은 해줘요. 오케이? 요거 다 계산할 줄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값, B값, C값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밑에 거 하나 풀어보세요. 여기서? 근데 요렇게 돼 있는 요런 방정식, 일반형 방정식이었거든? 여기서 내가 A랑 B랑 C를 다 구했다면 요거를 다시 표준형으로 변형시킬 수 있잖아. 완전제곱식 만들어가지고. 오케이? 변형시켜버리면은 원의 반지름과 원의 중심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 근데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완성을 시켜도 되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도 돼. 둘 다 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저런 것처럼 그냥 원의 방정식만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더하면 땡기고, 만약에 원의 반지름과 뭐 중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렇게 표준형을 또 다시 바꿔가지고 보여주면 돼요. 됐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습관을 그렇게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해가면서 그림을 그려놓고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 안 그려도 되잖아, 그지? 그래도 그려. 연습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봤어요. 원도 계속 그려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왜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가끔 가다가.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그림을 못 그리면은 되게 힘들어집니다. 상황을 그냥 일반형 만들어 놓고 데이트. 3번이 제일 귀찮지? 근데 이거 A, B, C 다 구한 다음에 또 해야 돼요? A, B, C 다 구하면 땡이야. 아 그냥 A, B, C 구하고. 집어넣어야지 원래 식에다. 아 3번이 좀 짱나죠? 그래 쌤 물 마시고 와도 돼요? 다 구했어? 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니 자, 이거 봐봐. 1번이랑 2번은 어렵지 않죠? 3번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원은 표준형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이렇게 하나씩 세워놓고 저기다 그냥 3번 다 집어넣어. 오케이? 다 집어넣으면 저거 연립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4 더하기 1 더하기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9 더하기 4 더하기 3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씩 3개 마련됐죠? 그럼 여기서 봐봐. 뭘 소구하는 게 가장 편하겠어? C 그치, C 소구하는 게 가장 편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요걸 한번 빼볼까요? 여기서 이걸 빼자. 이렇게 빼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남은 게 3밖에 없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렇게씩 하나 나오겠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어떻게 뺄까? 이렇게 빼볼까? 이렇게 빼보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얘랑 얘랑 없어지고 얘랑 얘랑 빼니까 8 이렇게 남고, 얘랑 얘랑 빼니까 더하기 A, 그 다음에 이렇게 빼니까 더하기 3B는 0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 상태에서 두 개씩 뭐 해줄까요? 빼주 다시 빼줄게요. 뭐 해야 돼? 여기서 이것도 빼주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 뺀 거니까 5가 됐고 얘 없어지고 요거 빼니까 더하기 뭐가 됐어? 5b가 됐어. 그 b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a가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러면 이제 두 개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 c가 뭐가 됩니다? c가 4가 나왔네.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방정식은 뭐였구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입니다 라는 이런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좀 귀찮지?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안 하면 좀 허전하니까 한번 해본 겁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18번부터 봐봐. 18-2번부터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너희가 직접 뭔가 판단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문제야. 판단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줬는지 봤더니 중심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대.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대. 그 다음에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오케이?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림으로 안 그려도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나는 저 상황을 그림으로 먼저 나타내 볼게요. 오케이? 한번 가보자. 자, 얘는 지금 x축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 중심은 여기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지? 중심은 얘 직선 위에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얘가 이 상태로 x축과 접하게 되는 그런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이 뭘 지나고 싶었대? 뭐 예를 들어서 3,2라고 하는 이런 점을 이렇게 지나고 싶었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다들 돼요? 그럼 봐봐.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되는 원의 방정식을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처음부터 어떻게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까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는 뭐랑 뭐만 알면 되는데? 반지름과 중심만 알면 되는데, 그치?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 상태로 뭐야? 그냥 반지름이잖아. 맞아요?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가 뭐였다는 소리야? r이었다는 소리지. 여기가 됐어요?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가 y가 r이었으니까 x 좌표는 뭐가 된다는 소리야? r-1이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됐어요? r-1,r이 됐어요. 여기까지 판단 가능해? 됐죠? 그럼 이제 반지름은 r이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얘였으니까 내가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어떤 문자 하나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r이라는 문자 하나로 표현 가능하잖아. 미지수 몇 개? 1개. 이해되나요? 됐어? 그래서 그 하나 해결하라고 이게 3,2를 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네. 이해되니? 다시 한번 세워볼게. x-r 플러스 1 요거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r 제곱이 됩니다 라는 식 세울 수 있잖아. 그치? 저희는 저 상황 보고 그리고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집어넣고요? 3 집어넣고요. y 대신에 2 집어넣어버리면 r에 대한 방정식 되겠죠? 맞아요? 그 r에 대한 방정식 풀어주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근데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여기 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그래프 그림 그리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보자.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럼 4-r이니까 16-8r 플러스 r제곱 더하기 4-4r 더하기 r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r제곱 날려버리고 정리해봤더니 r제곱 마이너스 12r 더하기 20은 0입니다. 그럼 얘는 뭐랑 뭔가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과 2 마이너스 그치? r 값은 2 또는 뭐였구나? 10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원이 몇 개 있었다는 뜻이야? 2개 있었구나. 하나는 반지름이 2였구나. 그러면 첫 번째 답은 뭐가 되겠어? 여기다 2 집어넣어버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였구나. 이렇게 하나 세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답은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9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0 제곱은 10의 제곱이 됩니다. 100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네요. 됐죠?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생깁니다. 직접 판단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봐봐. 문제 조건에서 이걸 이제 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유형화 시켜놨는데 봐봐. 어떤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있잖아.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그냥 너희가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봐.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봐봐.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민영아. 자, 원의 방정식을 세우려면은 일단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을 알거나 아니면 일반형으로 A랑 B랑 C 값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 변수가 가장 경제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가장 경제적으로 구하려면은 내가 직접 그림을 보고 직접 판단하는 수밖에 없거든. 다시 봐봐. X축에 접하는 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집중이 되게 안 된다. 하영아 잘 봐. 미령아. 아니, 나나 잘 봐. 흔히 잘 봐. 다시.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X축에 접하는 형태의 원은 몇 종류가 있을까?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접하는 종류가 있고 이게 아래에서 접하는 종류가 있어. 네. 맞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접하는 종류라고 한다면 이게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얘 X좌표는 내가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대신에 Y좌표는 알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미지수 하나를 줄여가면서 바로 생각할 수 있죠. 되나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는 어떨까? 얘는 A, 마이너스 R. 여기 있는 얘가 중심의 좌표가 됩니다. 여전히 미지수 하나 줄일 수 있겠지. 됐나요?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건 그럼 어떻게 했어요? Y축에 접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접했다면 여기는 이 길이가 R이니까 얘는 R,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치?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는 마이너스 R, B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미지수 하나 줄여버릴 수 있겠다. 됐죠?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유령아 잘 봐요. 월요일이지 오늘. 월요일이라 그러지.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네 종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종류가 발생할 수 있죠.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넣을 수 있겠어? 이 반지름이 R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R, R이죠. 그치? 그냥 미지수 하나로 내가 이 원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여기는 얘는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R, R 이렇게 넣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여기 얘는 R, 마이너스 R. 이렇게 내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반지름으로 세팅해놓고 시작을 원의 방정식을 처음에 구해준다면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놓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렇게 너희가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미지수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세팅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안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야. 됐나요? 그렇게 직접 판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세 개의 문제가 있네요. 유제 3개 지금 풀어보고 잠깐 쉴게요. 자, 봐봐. 요거는 진짜 쉽지? 맞아? 요건 진짜 쉬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얘는 그냥 R, R, 그 다음 반지름이 R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는 얘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R 집어넣어버리면 R 나올 거 아니야. 맞아? R이 3이네. 맞아요? R 3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다. 이렇게 그냥 세워버리면 끝나는 거야. 됐나요? 자, 3번부터 가봅시다.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얘 위에 있고 중심이 그 다음에 얘를 지나면 Y축에 접한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얘의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Y축에 접하는 이런 형태의 원이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얘가 지금 4,4라는 점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원을 세팅할 때 여기는 여기 있는 요 좌표가 지금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지금 내가 반지름 모르는 R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R이었을 테니까 얘는 R, 뭐가 돼요? 얘는 R 더하기 4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원의 방정 씌워버리면 x-r 제곱 더하기 y-r-2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고. 됐나요? 거기다가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땡이야. 여기는 얘만 4,4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땡이다. 그래서 4-r의 제곱 더하기 2-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요거 풀어버리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식이니까 2개 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런 거 2개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Y좌표는 R 플러스 여기는 요 직선 위에 있다고 했잖아. 여기다 R 집어넣으면 R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지? 그렇게 보여줘. 이해됐어요? 되니? 따라오고 있어? 영지 됐어?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자, 중심이 y는 2x 더하기 3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쟤는 저렇게 저 점 두 개를 지난대. 그럼 얘는 상황 자체를 그냥 직선 하나만 이렇게 딱 있어.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요거 지난댔어. 이게 중심이 요거 위에 있댔어. 그러니까 원은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지? 근데 여기 두 개의 점을 줘가지고 1,2 그 다음에 여기 뭐 마이너스 2,3 이렇게 두 개를 줬나봐요. 이렇게 현재 상황이. 그지? 그럼 이런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 구할 때 뭐랑 뭐가 궁금하다고? 반지름이랑 그렇지, 중심이랑 반지름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내가 A라고 이렇게 놔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A, 2A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중심이. 이거 똑같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는 얘를 세워주면은 X-A 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어? Y-2A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현재 정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됐나요?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미팅 몇 개 남았어? A 하나랑 R이랑 두 개 남았잖아요. 두 개 남았으니까 식을 몇 개, 점을 몇 개 줬구나, 두 개 줬구나, 두 개 집어넣어서 연립해 주세요라는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문제 풀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하고 그다음 식이 몇 개 있는지를 자꾸 보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저기서 점을 두 개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미지수를 두 개까지는 내가 세팅해도 어떻게 풀 수 있겠구나. 됐죠? 그런 식으로 적절한 세워서 푼다. 그러면은 내친 김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선생님 이거 머리가 여기까지 해야 좀 흐름이 딱 맞아. 근데 지금 끝낼 수 있어요? 아니 못 끝내요. 뭘 그거에 나눠서 할 거야. 절대 못 끝내. 끝낼 것 같으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유지에 풀라고 안 해요. 나 혼자 막 나갑니다. 자, 봐봐. 자, 여기서는 진짜 되게 재밌어요. 이 상황은 정말 엄청 재밌어. 잘 봐야 돼. 나만 재밌는 걸까? 한번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원이 하나 있었대. 여기 반지름이 1이었어. 네. 이렇게 원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두 점 2,5니까 이쯤에 하나 점이 있었나봐. 2,5. 그 다음에 4,1이니까 이쯤에 4,1 해가지고 여기 4,1 점 하나 더 있었나봐. 여기 요 점을 A라고 했고 여기 요 점을 지금 B라고 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점 P라고 딱 잡았을 때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되게 어렵지? 그지? 아니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되게 어렵지? 그럼 봐봐. 여기는 얘 P 값이 요로 변할 때 요것도 변하고 요것도 변하고 두 개가 다 변하잖아. 그지? 두 개가 다 변하니까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하기로 해봤냐면 잘 봐봐. 머릿속에 이런 게 그냥 들어가 있어야 돼. 잘 봐봐. 여기서 이 길이 제곱이랑 이 길이 제곱 두 개를 더한 거랑 관련된 어떤 정리가 하나 생각나지 않니? 전혀 생각나지 않니? 다시. 자,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과 똑같은 게 있었어. 중선 정리 나왔네요. 중선 정리. 뭐였어? 여기 내가 중선을 딱 내렸을 때 요 길이랑 여기랑 같다고 했을 때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여기는 요 길이 제곱이라고 판단하면 되잖아. 2배. 거기에 2배. 그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제곱 더하기 이렇게 제곱은 요거 두 개의 중점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는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여기는 요 길이 제곱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얘랑 얘는 고정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길이랑 여기는 이 길이는 같아. 그리고 여기는 이 길이는 완전히 고정돼 있어요. 그지? 됐니? 그럼 봐봐. 얘가 움직이는 동안도 결국 변하는 길이는 여기는 요 길이밖에 없었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길이의 최소값이 궁금하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변하는 게 몇 개였으니까 변하는 게 두 개였으니까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생각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맞니?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갑자기 중선정리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을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 중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3,3이죠. 맞아요? 3,3이죠? 됐어요? 일단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8. 1. 자, 2,5와 3,3 사이 거리가 얼마일까요? 잠깐만 그렇죠. 됐어요? 자, 여기는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는 여기를 B라고 나올게. 여기는 여기는 루트고 여기는 여기를 C라고 한번 나오자. 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 현재 궁금했잖아. 그럼 얘는 2배의 뭐가 되는 거야? 얘는 c제곱 더하기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봐봐. 얘의 최소값이 궁금해. 그럼 얘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고, 얘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는 거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고 싶은 거야. 요 말이 이해돼요? 그럼 이제 봐봐.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대. 어떤 점이 이렇게 하나 있었나 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 원에 있는 어떤 점까지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곳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운 그게 가장 가까운 데지. 최소가 되는 거니까 가장 가까운 데지. 그 가장 가까운 데가 되는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나요? 없지. 근데 여기서 봐봐. 중심의 좌표를 줬어.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를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연장선을 쭉 그거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 가장 짧은 점 아니었을까? 여기서부터 거리까지 가장 짧은 점이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이쪽에 있는 여기 있는 얘가 가장 긴 데였겠지. 맞아? 그럼 가장 짧은 데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요 점 알고 있는 점이고 여기는 요 점도 알고 있는 점이지만 여기 있는 요 점들은 다 내가 모르는 점이니까 알고 있는 요 두 개의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요 길이 해결됐어. 그리고 반지름 알고 있어요. 요거 해결됐지. 그럼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여기는 이 길이가 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제일 먼 데는 그럼 제일 먼 데는 여전히 여기는 요 길이 알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제일 먼 길이가 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요런 식으로 그냥 판단해버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점까지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게 궁금했던 거야. 네. 맞죠? 그러니 여기 있는 얘는 요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싹 이어버렸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3루트 2가 되죠. 네. 맞아? 3루트 2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1이었을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다? 3루트 2 빼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요 C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 거야? 3루트 2 빼기 1이 된 거야. 됐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뭐였겠어요? 2배에 3루트 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어렵지? 되게 어렵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어렵거든? 맞아요? 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어렵거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별거 아니야. 요런 개념들 다시 한번 좀 잡고 있자. 다시 봐봐.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 어떤 고정점까지 거리 최소가 되는 그 점을 구하려면, 다시 그 길이를 구하려면은 나는 원 밖에 있는 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그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입니다. 요건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자. 어렵지 않죠, 이거? 개념? 다 구할 수 있는 길이들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중선 정리 하나 이용해서 변하는 게 2개였으니까 내가 생각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변하는 걸 하나로 좀 바꿔준 거야. 요 길이는 일정할 테니까. 오케이? 그렇게 2개의 개념이 합쳐져가지고 지금 요 문제를 푼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됐어요? 거기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쉴게요. 2개 있네요. 네. 자, 오케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를 할 건데, 우리 항상 뭔가를 배우면, 이제부터는 항상 뭔가를 배우면은, 첫 번째, 직선 배웠을 땐 직선 하나만 가지고 직선에 대해서 연구를 좀 했었어. 그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직선 가지고 기울기랑 한 점 구하는 거 했었고, 등등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고 나서 뭐 했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했었거든? 맞아요? 두 직선의 관계 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할 거고 요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원과 원의 위치 관계 할 거고 이렇게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위치 관계라고 하는 건 뭘 말한다고 했어요? 수학에서?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좀 나눠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원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었으면 얘는 지금 현재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 중입니까? 2개의 점에서 만나는 중입니다.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얘는 한 개의 점, 즉 접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안 만나는 중입니다.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볼 건데 여기는 이 상황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상황을 2번, 여기는 이 상황을 3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1번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좀 하자는 거야. 잘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2차 방정식에서 공부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건 판별식이 0입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얘 안 만나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라고 했었지. 똑같아요. 원도 마찬가지야. 원과 직선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원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었다고 쳐보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쳐보면은, 오케이?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 내가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는 요 식 자체가 무슨 식이 되겠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지. 맞아요? 2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걔의 판별식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판별식이 0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케이? 실제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정리해서 판별식 가지고 내가 얘네들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일단 여기 집어넣는 그 작업부터 굉장히 끔찍해지지. 맞아? 되게 식이 더러울 것 같잖아. 딱 보자마자. 그리고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전개까지 해야 돼.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까지 해야 돼. 정리한 다음 또 뭐 해야 돼? 판별식까지 집어넣어야 돼. 그치? 판별식 집어넣어서 걔 또 판별식이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내가 판단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작업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니, 그지? 그러니까 원일 때는 원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좀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원에서는 좀 쉽게 구합시다. 앞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맙시다. 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텐데, 지금 비교하고 싶은 대상이 뭐냐면 원과 직선이잖아, 그지? 원과 직선이고, 원이라고 하는 건 정의 자체가 어떤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다 R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잘 봐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들이 전부 다 뭐 할 거야? 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직선이 있었는데, 직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대. 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렇게 있었대. 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그대로 쭉 연장해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여기는 얘가 뭐예요? 반지름입니다. 그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반지름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보다 더 긴 상황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땐 당연히 얘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맞아?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얘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일정? 똑같아요? 반지름과 똑같아요. 여기는 얘가 이쪽까지 왔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원과 직선의 내가 관계를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목까지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 거리와 뭘 비교해서? 반지름을 비교해서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그 둘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원의 중심의 좌표 내가 구할 수 있는 애일 거 아니야, 반드시. 그지?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반드시 주어져 있는 애였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x1, y1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해버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반지름을 비교해서 걔가 더 길면 만나요, 안 만나요? 이러면 안 만나겠네. 됐나요? 거리가 더 길면 안 만나는 거지.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짧았어. 그럼 얘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얘가 0이었어. 같았어.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얘는 접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더 길었어. 얘는 그러면 안 만나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나의 판단 기준을 이제부터 뭐랑 뭘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를 너희가 직접 비교해서 어떤 상황인지 직접 너희가 판단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훨씬 더 계산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니까 원 상황에서 원일 때에는 이렇게 앞으로 계산합시다. 요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해 두세요. 알았지?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는 뭐랑 뭘 비교합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뭘 판단합니다? 원의 반지름을 비교해서 내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판단합니다 라고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기억해 놓읍시다. 그렇죠? 그럼 봐봐,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이제 D라고 쓸 거야. 그럼 D랑 R이랑 비교를 할 거잖아, 그치? 근데 요 상태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얘가 큰지 얘가 작은지 얘가 0인지에 따라서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냥 암기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봐. 이렇게. 오케이? 직접 그려봐. 내가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에서부터 반지름은 얘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얘잖아, 그지? 반지름이 더 길면 되죠?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두 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냥 요 정도만 판단해놓고, 요 정도만 기억해놓고 있으면 돼. 얘를 판단하는 기준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그 다음 뭐랑? 원의 반지름을 비교해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직접 판단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끝. 어렵지 않죠?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지? 여기까지만 외워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외워주세요. 알았지? 이런 것들 다 직접 외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봅시다.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n의 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일단 처음에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집어넣어서 판별식 가지고 판단해도 상관은 없잖아, 그지? 맞아? 근데 그렇게 계산 한번 해볼 거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원의 반지름 두 개 비교를 해볼 거야. 뭐가 더 편한지 너희가 직접 판단해봐. 알지? 잘 봐봐. 일단은 제일 편한 좀 접하는 상황 가지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0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n의 제곱은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x의 제곱이 두 개 있고요. 더하기 2nx 이렇게 돼 있고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 만들 수 있겠네. 됐죠? 그럼 여기 얘가 접하고 싶었으니까 여기 얘 판별식이 0이었으면 좋겠나봐. 그래서 이렇게 4분의 D공식을 써봤더니 n제곱 마이너스 2배의 n제곱 마이너스 8 여기 얘가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6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빵이 됐으면 좋겠어요. n은 뿔마 4가 됐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좀 그래도 계산이 간단한 편이다. 그죠? 좀 지저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원의 중심이 지금 0,0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접하고 싶었나봐. y는 x 더하기 n 이거야. 그럼 여기 얘는 x-y 더하기 n 0이라고 일단 이렇게 변형을 좀 시켜줘야겠지? 그죠? 내가 지금부터 관찰하고 싶은 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였을 테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뭐가 됩니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절대값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됐나요? 그럼 여기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2루트 2잖아. 됐어요? 여기의 반지름은 2루트 2잖아. 여기 2루트 2. 그래서 이거 넘어갔더니 절대값 n은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n은 뭐가 될까요? 뿔마 4가 됩니다.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이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어렵니? 아니죠? 이게 더 쉽죠? 맞죠? 이게 훨씬 더 쉬워. 지금 상황은 그나마 여기는 얘가 좀 편하게 나와서 요 정도지 여기는 얘 되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땐 반드시 요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땐 뭐랑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리셋. 다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땐 뭐랑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원점 그렇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직접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첫 번째라고 해서 이게 첫 번째 설명했던 방법이에요.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얘에 대한 판별식 써가지고 얘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에 따라서 얘가 몇 개의 교점을 갖는지를 판단해 주세요. 이런 방법은 조금 복잡한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은 원에서는 좀 깊이 합시다.
알았죠? 나중에 너희가 이과 갈 거라면 타원이라든지 쌍곡선이라든지 포물선이라든지 이런 상황 2차 곡선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정석이에요. 정석. 다 이렇게 풀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2차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박아도 돼. 여기는 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줍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요거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원과 위치 관계에서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서로 내가 직접적으로 비교해버리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요걸 이용해서 뭔가 계산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야. 봐봐. 그러면 너희가 판단할 때 직선이 이런 직선이 많겠니? 요런 직선이 많겠니? 요런 직선이 많겠니? 제일 많은 건 요런 형태의 직선이 제일 많겠지. 제일 다양하겠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직선이 가장 특별할까요? 접하는 거. 그렇지. 요런 형태의 직선이 가장 특별하겠죠. 그렇지? 요런 형태의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다?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접하는 직선이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오케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접선이 가장 특별한 직선이니까. 됐나요? 접선 얘기, 여기는 접선 얘기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정확하게 하나씩 잘 봐야 돼. 잘 봐봐. 어차피 접하는 직선도 그냥 뭐일 뿐이야? 직선일 뿐이야. 그지? 그 직선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랑 뭐만 알면 돼요?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죠. 맞죠? 그 방법 그냥 그대로 갈 건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공식으로 또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 구할 거거든. 근데 그 공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잘 봐봐. 첫 번째는 뭐냐면 원의 위에 있는 점 x,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요 선을 L이라고 했을 때 L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되니?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요 원의 방정식을 좀 쉬운 것부터 가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중심이 0,0이고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그런 원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요직선의 방정식 궁금하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직선의 첫 번째 기울기는 뭐가 될지 궁금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은 뭐가 될지 궁금할 것 같아. 맞아요? 제일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됐어요? 지금은 선생님 공식을 증명해주는 단계거든? 너희는 이 증명 방법을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너희가 공식을 제대로 외워 안 해요, 호준아? 안 외우지? 맞아. 공식은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요 파트 공부할 때 선생님은 공식 암기를 진짜 엄청 못했거든. 암기를 심각하게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선택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딱 봤잖아. 처음에 시험지를 봤잖아. 그러면은 그 시험지 제일 윗장에 있지. 제일 윗장에 제일 위에다가 저기 있는 저 공식들을 그때부터 막 증명하기 시작해. 시간 안 모자라요? 자, 여기 다 증명해요.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놔. 오케이? 공식을 다 만들어놔. 왜냐면 암기를 선생님 진짜 못했거든. 정말 못해요. 심각하게. 그래서 다 증명해놓고 공식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갖다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식이 생각 안 나면 너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증명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자, 볼게. 그럼 한번 봐봐. 여기는 이 한 점은 몇 컴마 몇일 거야? x1, y1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점이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몇일까? 모를까? 접하는 상황이면 반드시 성립하는 게 뭐야? 수직 조건 줬잖아.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9점 줬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얼마고? x1. 요만큼이 얼마야? y1.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x1분의 y1이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였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y1분의 x1이었겠지. 그래서 그럼 요거 두 개가 이제 세팅이 끝났으니까 나는 바로 시작할 수 있겠다.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요거에다가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 이거 y 필요가 없었어. y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여기는 얘가 접선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걸로 이제 구해서 상관없어. 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y1 곱해버리면 y1 y는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넘겼어. 그랬더니 x1 x 더하기 y1 y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돼. 이렇게 됐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점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정상이겠지?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r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뭐랬어? r제곱이 됐어. 결론. 여기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군요. 여기 얘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되는군요. 이렇게 증명 하나 끝났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지? 됐니? 자, 봐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2x 플러스 y는 5 이렇게 나옵니다. 적용돼요? 2x 플러스 y는 5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됐어? 두 번째 건 뭘까? x1 x는 더하기 y1 y는 r제곱 됐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제곱 있잖아. 제곱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개. 이거 두 개로 쪼개. 지금 r제곱. 요걸로 해볼게. 5 이렇게 쪼개. 그 다음에 여기 2,1이 있었으면은 요거 하나 대신에 2 갖다 써주고 요거 하나 대신에 1 갖다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 있는 요거 위에 점 루트 7,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뭘까요? 그렇지. 루트 7x 플러스 y는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원 위에 있는 방정식,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접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를 두 개 쪼개가지고 각각 하나씩이만 여기는 이 점을 집어넣어주면은 내가 원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죠? 괜찮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요거 조금만 확장한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0,0일 때만 생겼잖아. 0,0일 때만. 오케이? 얘를 a, b일 때로 확장한 거야. 잘 봐봐.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요 점의 좌표가 이렇게 a, b였어요. 반지 이름은 여전히 r이었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여기 요 점의 좌표 여전히 x1, y1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생각해. 됐나요? 여기 원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겠죠. 내가 원하는 건 여기는 얘의 방정식이 여전히 궁금한데 여기는 얘 첫 번째 기울기랑 두 번째 한 점이 필요할 건데 점이라고 하는 건 x1, y1 똑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 여기는 얘 기울기가 뭐가 되겠니? 그치. 요거의 기울기가 x1-a 분의 y1-b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얘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y-b 분의 x1-a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y는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y-b 분의 x-a 요거에다가 x-x1 더하기 뭐가 됐어요? y1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잘 알겠니? 됐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얘 결과는 이렇게 나온대. 계산 과정을 생략합시다. 요거 가지고 똑같이 그냥 구해주면 돼. 알지? 결론이 뭐냐면 x 빼기 a
x 빼기 a, y 빼기 b, y 빼기 b는 r제곱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를 두 개로 그냥 쪼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첫 번째 앞에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점 있지? 요 점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냥 x1 빼기 a, x 빼기 a, 그 다음에 y1 빼기 b, 그 다음에 y 빼기 b는 r제곱이 됩니다. 방식이 어때? 완전 똑같죠? 맞아요? 구하는 방식 똑같죠? 됐어요? 됐나요? 됐나요? 모르겠어요? 보이니 얘들아? 이렇게 된다고 그냥 결론을 기억해 주세요. 알았지? 대신에 요렇게까지 너희가 세울 수 있어야 돼. 요거 잘 정리하면 요렇게 됩니다. 결국. 알았죠? 자, 하나만 더 풀어보자.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볼게요. x-1 전체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뭐라고 한번 해볼게. 요거 위에 점 뭐라고 해볼까? 3,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다 정규예요. 어? 요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 공식을 써놔야 됩니다. 선생님도 전개해야 돼요? 응? 전개해야 돼요? 아니 지금 구하는 거 알려줬잖아. 어떻게 구하는 거? 수업을 들어요. 네.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저기에서 더 전개해야 돼요. 아니 저렇게만 쓰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뭐 3 빼기 1, 아니지. x 빼기 1 더하기 3 빼기 2, y 빼기 2는 5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뭐 2x-1에다가 y-2는 5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답이 되겠다. 됐어요? 요런 공식이지. 요거는 거기 있는 요 공식 써 있는 데 있잖아. 몇 페이지에. 거기다 하나만 써주세요. 안 나와 있으니까. 7페이지. 선생님 여기서 하나만 부탁할게요. 대신에 봐봐. 선생님 공식을 다 알려주긴 했어요. 이렇게 공식 이렇게 알려주긴 했어요. 근데 이 공식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정작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얘는 되게 한정적이야, 그지? 얘 같은 경우는 0,0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그래서 선생님이 0,0일 때만 쓰지 말라고 해서 이런 공식도 지금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 오케이? 근데 다른 좀 특별한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기는 쟤도 못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접선이라는 것도 결국 뭐라는 생각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직선이라는 생각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기울기랑 한 점을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알았죠? 항상 다 마찬가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다음 두 번째. 지금 뭘 한 거냐면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오케이? 이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봐봐. 봐봐.
일단은 요걸 가지고 일단 너희가 지금 공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저기 있는 젤을 가지고 저걸 한번 직접 구해보세요.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쟤는 기울기를 아예 줬지. 맞아? 기울기를 아예 줬지. 그럼 나는 한 점만 알면 되는데 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A, B라고 해서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하지. 근데 우리가 좀 그 한 점을 좀 편하게 경제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냥 y절편이라고 세팅하면 되지. 맞아? y절편을 그냥 0,n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점은 그냥 y절편을 구해주면 돼. 그러면 내 미지수 하나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세팅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한 종이가 아니지 않나요? 2개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2개 나옵니다. 이거 됐어? 됐어? 그래서 A가 나왔어? 그래서 A를 집어넣어야지. 잘했어요. 잘 봐봐. 기본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 나는 궁금한 거니까 얘는 첫 번째 기울기를 알면 되고 두 번째 한 점을 알면 된단 말이야. 그 기울기는 문제에서 그냥 3이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은 세팅할 때 그냥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편할 거 아니야. 그치? A, B라고 놔도 되지만 그러면 미지수가 2개 생기니까 좀 경제적으로 세팅을 합시다. 또 이렇게 돼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뭐가 돼요? 3x 플러스 n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어떤 거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하는 얘와 뭐 하고 싶대요? 접하고 싶대요. 그지? 그럼 우리 좀 전에 했던 거잖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네. 그 중에서 접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일치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를 정리해봤더니 3x-y 더하기 n은 0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기는 얘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봤더니 뭐가 됩니다? 루트 10분의 절대값 n이 됩니다. 그러니까 됐죠? 여기는 얘의 반지름인 2가 되고 싶었군요. 이런 상황이니까 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2개 나왔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입니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요 과정 어렵니? 쉽니? 아무 생각이 없니? 어? 다시 설명해줘. 어디서부터? 저희 중간에 다시 봐봐. 원이 있어. 그 다음 직선이 있어. 원이 있어. 직선이 있어. 근데 뭐 하고 싶대? 접하고 싶대. 접한다는 건 위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좀 전에 했던 얘기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랑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거리 직선 정확하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 반지름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접하고 싶으면 2개가 같으면 되죠. 맞아?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는 0,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얘가 됩니다. 오케이? 얘랑 뭐랑 같고 싶군요. 이 원의 반지름과 같고 싶군요. 됐나요? 네. 그러니 n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n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내가 원하는 직선은 이렇게 2개가 나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얘가 2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길기가 3인 접선은 2개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됐죠?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그냥 공식화 시킨 게 지금부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 공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밑에 있는 그 2번 문제 있잖아. 저희는 쟤를 지금 이제부터 내가 선생님이 공식화 시켜볼 거야. 오케이? 공식화 시켜볼 거야. 한번 해보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번에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여전히 0,0이었나봐. 반지름의 길이가 현재 r이었나봐.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었나봐. 이렇게. 됐어요? 나는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 궁금했대. 기울기가 m인 접선이 궁금했대. 기울기가 m인 건 지금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올 것 같아요.
그지? 그래서 애시당초 내가 여기 있는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오케이? 이게 가장 경제적인 세팅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기억나죠? 직선을 보면서 했던 얘기죠. 여기는 얘만 구하면 나는 끝인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자 봐봐 y는 mx 그러니까 여기는 y 넘겨주면 이거 mx 마이너스 y 더하기 n은 0입니다라는 직선과 요 원의 중심까지 요 거리가 0,0까지 거리가 뭐랑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 반지름과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뭐가 돼요? m제곱 플러스 1 요거 분에 0, 0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n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반지름과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천이 이렇게 자다 깨다 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렇지? 졸리면 나가서 서 있어. 그렇지? 오늘 되게 많이 들었어요. 힘들죠? 월요일. 그죠? 학교 가는 사람 유경이밖에 없잖아. 유경이 오늘 졸려. 그지? 나머지 학교 가니 안 가니? 안 가죠. 그지? 주말에 뭐 했어요? 공부요. 뻥치시네. 공부 1시간 했어요. 공부 1시간 해서 게임 한 5시간 하고 10시간. 10시간 하고 일로 와봐. 힘들죠? 피곤하죠? 선생님은 어제 잠만 잤어. 한 18시간 잔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지금 되게 쌩쌩합니다. 부럽죠? 그렇죠. 근데 너희도 주말에 좀 쉬어. 알았지? 저는 잠을 많이 자고 싶어도 10시간 자면 저절로 깨요. 하시지 않았어요? 이상해. 그렇지. 주말에 자는 것보다 듣기 숙제가 또 새로 생겼어. 아 그래요? 주말에 계속 공부만 했어? 네. 그건 아니잖아. 그지? 놀 시간을 줄여서 자면 되지. 주말에 나 공부 많이. 놀긴 놀아야 돼. 의무적으로 잠을 놀아야 돼. 줄여서 잠을 줄여서라도 놀아야 돼. 네. 잠을 줄여서 놀니까 이제 졸린 거지. 안 졸면 돼. 어? 안 졸면 돼. 안 졸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딱 봐봐. 선생님이 딱 조는 유형이 딱 2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는 찬이. 진짜 아예 내가 자세를 잡고 나는 지금 너무 졸려. 그러니까 나는 자야 돼. 근데 걸리긴 싫어.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자연스럽게 잡고, 그지? 시선을 하도니까 안 마주치면서 각도를 잘 유지해가지고 나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지만 잘 거야.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듣고는 싶은데 나도 모르게 계속 조는 경우가 있어.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선생님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오케이? 첫 번째 경우는 절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지? 졸린 거는 수업 시간에 졸린 거는 자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참아야 되는 상황이고 깨야 되는 상황이야. 그렇지? 졸리면은 기지개 한번 피면은 조금 깨요. 오케이? 조금 깨요. 또 졸리면 또 기지개 피면 돼. 졸릴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몸을 흔들다거나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양손을 번쩍 들어. 기지개를 쫙쫙 펴줍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잖아. 맞아? 조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오케이? 잠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해. 네. 알았지? 오케이. 다시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와버리겠다. 다 까먹었지, 그새? 자, 다시 볼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0,0에서 반지름이 r이 그러니까 그런 원의 방정식이 있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중이었어. 오케이? 여기까지 구하는 중이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랑 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야 얘는 접한다며. 맞아? 그래서 요렇게 식을 세워봤어. 됐죠? 나는 애시당초 궁금했던 게 여기는 요 n이었으니까 여기 절대값 n이 뭐가 됩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절대값을 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요 공식을 마찬가지 암기하면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요 공식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첫 번째 저 문제 풀었던 저 방식대로 그냥 똑같이 풀면 요 공식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다만 여기는 요 공식을 알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뿐이거든. 조금 더 편해져요. 그렇지? 대신에 요 공식을 선생님은 계속 쓸 거예요. 알았지? 너희도 암기를 해놨으면 좋겠어. 대신에 사실 선생님 여기는 요 공식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뭘 중요시하냐면 그냥 공식 없이도 너희가 스스로 구할 수 있다는 그 상황을 훨씬 더 중하게 여겨. 알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들어 공식도 너희가 한번 증명을 다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공식은 요 공식대로 외워주고 실제 구하는 방법은 방법대로 기억을 해줘야 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 파트는 상황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면 공식 아무리 외워봤자 답 안 나와요. 알았지? 그렇게 심플하게 문제를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식이라고 두 개 나와 있는 거 있지? 접선의 방정식. 접점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너희가 일단 암기는 하되 얘가 나왔던 그 배경이라든지 접선도 결국은 접하는 직선입니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너희가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냥 멍하니 이거 하려니까 저거 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안 돼요. 그렇지? 직접 너희가 그 상황에 맞게 실제로도 구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아.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래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들어왔네. 아니, 버리고 가자 그랬는데. 뭐야? 안 돼. 자, 두 가지 설명했는데 총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세 가지를 확장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현재 우리는. 알았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 일단은 먼저 한번 좀 풀어볼게요. 차근차근히 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의 교점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었나봐. 이렇게 하나 있었나봐. 이렇게 있었을 때 접점이 몇 개가 생기겠어요? 두 개가 생기겠죠. 네, 교점이.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요거 하나랑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였겠네. 그럼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여기 요 점이랑 여기 요 점을 내가 구할 수 있는 점이니 없는 점이니? 구할 수 있는 점이지. 뭐랑 뭐랑 연립하면 돼요. 그냥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y는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 두 개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2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24라고 할게. 네. 는 0. 이렇게 돼가지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될 테니까 4랑 3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여기는 x좌표가 3, 그지? 그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야. 두 개 나올 거야. 네. 그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편하니까 3,4 이렇게 된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었나봐. 요점의 좌표가 3,4였나봐. 이렇게 돼 있었나봐. 그지? 그럼 여기는 요거의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는 2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되나요? 따라오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요 점에서는 3x 더하기 4y는 25예요. 이렇게 두 개 세워줄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네.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자 보자.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에 접한대. 근데 원점에서 거리가 4인 점의 자취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원일 텐데, 그지? 원점이 중심이 되는 거고 거리 반지름이 4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라는 원인데를 이렇게 그냥 조금 멋있어 보이게 저렇게 줬나봐. 하나도 안 맛있죠? 됐어요? 저렇게 줬나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근데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누구지? 필쌤인가? 아닌 것 같은데. 찌스 목소리는 아니에요? 쌤 좀더 줄 거야. 자, 다시 얘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랑 수직을 내면 기울기가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1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지? 그럼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y는 mx였으니까 그냥 x 플러스 마이너스 r 4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됐나요? 지금 현재는 공식에 그냥 때려 집어넣었어요. 그게 편하니까. 됐나요? 일단 공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래야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공식은 당연히 암기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저희가 도형의 방정식을 하면서 외워야 될 공식들이 진짜 많아요. 그지?
그 공식들을 단어 외우듯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외워야 되고 그게 안 외워진 상태라면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게 몇 번? 50번. 정확하게 50번을 쓰면 머릿속에 팍 들어가요. 오케이? 쌤도 해보셨어요? 선생님은 더 썼어. 더 써도 안 되더라. 선생님은 암기에 저주를 받았거든. 진짜 암기력 최악이었어요. 진짜 심각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선생님이 이걸 여러 번 반복했을까? 이거 가르친 것만 해도 50번 넘겠지? 맞아요? 요 파트를 가르친 것만 해도 50번 넘겠지? 그러면 이 파트를 가르칠 때마다 선생님이 공식을 몇 번씩 설명하겠니? 30번? 일단 5번은 설명할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러니까 최소 250번은 선생님이 쓴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외워진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안 되면 더 쓰면 됩니다. 알죠? 선생님도 외우는데 너희는 외울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좀 암기력. 선생님 순간적으로 외우는 건 진짜 잘하거든? 근데 순간적으로 외우고 순간적으로 까먹어요. 이게 좀 문제. 됐죠?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님보다는 공식 외우는 게 좀 날 테니 그지? 단어도 하루에 100개씩 외우잖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한번 해봤었거든? 하루에 100개씩 해가지고 누적 테스트를 본 적 있어요. 한 달 동안. 얘기했었나?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 재수할 때 재수학원 영어 선생님이 갑자기 하루에 100개 시험을 본대. 하루에 100개씩 외우래. 그래서 다음 날은 누적해서 보는 거야. 200개야. 다음 날은 300개야. 다음 날은 400개야. 근데 그걸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썼어요. 마지막 날은 선생님이 3000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틀릴 때마다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때렸거든 선생님이.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더라. 네. 매일매일. 진짜 죽도록 외우는 거야. 진짜 한 대씩. 그 진짜 선생님이 제일 많이 맞은 애가 230대인가 맞았어요. 선생님은 최고 많이 맞은 게 10대였나 그랬어. 3000개 외웠을 때도 5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하기 나름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선생님 공식 암기는 진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딱 박혀 있어야 돼. 알았지? 딱 선생님이 이렇게 딱 썼는데 얘가 왜 나왔어요? 이런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두 문제 있네요.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 천이 일로 와. 진도 같다. 됐어요? 거기 공식 써 있잖아, 정석. 공식 안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응? 연금 빼기 또 연립 방정식을 했을 때 연립이 연전적 분야고로 끝났어. 아까 진짜
그게 다 됐어? 이거 왜안 돼? 또잘 구했잖아. Y는 응. 마이너스 잘 있어. 자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초보 거의 다 있어요. x1이랑 y1 그 아래 제곱이랑 그 사용 x1 더하기 y1 아래 제곱이랑 사용. 그래서 치우기겠어. 얘들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 계속 해결 전략을 너희들한테 주고 있거든. 그지? 50번씩 쓰라는 얘기가 진짜로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쓰면 공식 확 외워져요. 계속 안 되면 그렇게 해봐. 알았지? 억지로 무조건 써. 선생님 써. 그리고 검사할 거야. 그리고 안 되면 맞아. 뭐 이렇게 해야만 외울 거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자율적인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자율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죠. 자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알죠? 진짜 안 되면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안 졸면 다 이해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 졸리면은 뭐 하라고? 그냥 기지개 피라고. 오케이? 괜찮아. 그럼 잠 깨요. 확실히. 알았죠? 그런 노력들을 해줘야 돼. 노력을 안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날로 먹겠다는 거지. 그치? 맞아요? 먹고 싶어. 날로 먹고 싶어요? 날로 먹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 날로 먹을 수 없으니까 노력을 좀 해줘야지. 안 되면. 알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7번이랑 8번 됐죠? 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잘 봐봐. 이제 잘 봐봐.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알았죠? 어려워져.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봤자 원방이지 뭐. 봐봐. 지금 상황이 뭐야?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0,2에서 여기를 지나고 얘 접하는 걸 그려달래.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접선 두 개가 생기겠다, 그지? 네. 저 두 개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나는 구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방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방법을.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직선이든지 여기 있는 요 직선이든지 일단 내가 뭘 알고 있어? 지나는 점 알고 있지. 네. 맞죠? 0,2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직선 중에서 나는 이제 뭐만 구하면 땡인 거야? 기울기만 구하면 땡인 거지. 그러면 기울기 구하고 싶으니까 기울기를 가정하는 거야. 항상 구하고 싶은 건 가정해놓고 생각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는 이 직선인데 여기는 얘랑 접하고 싶댔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관계식은 뭐 하나밖에 없는데? 기울기? 다시 원이랑 뭐랑 직선이랑 접하고 싶대. 어떤 관계식 생각나? 그 반지름과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면 됩니다. 그거 떠오르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죠? 다시 원과 직선이 나왔어. 걔네들의 위치관계가 판단하고 싶었어. 접하는 상황 판단하고 싶었어. 그럼 자동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지. 그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0,0부터 어디까지? mx-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까지 거리가 얘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얼마였어? 1이었잖아, 그지? 요 사이 거리가 1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 분해 뭐가 돼요? 0, 0 집어넣었더니 2가 됩니다. 절대값 바그나가 안 하겠지?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었어? 1이 되고 싶었어. 얘가 뭐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야? 2가 되고 싶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되고 싶었고 4가 되고 싶었고 m제곱이 그럼 3이 되고 싶었네? 그럼 m값은 뭐가 됩니다? 설마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정식은 루트 3 요거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2 요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군요. 이렇게 푸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냥 그 흐름대로만 가면 돼요. 그렇지? 이제부터 뭔가 방법을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그냥 요 흐름대로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봐봐. 요렇게 돼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했으면 그냥 저렇게 세팅해 놓고 풀면 되거든? 여기는 이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요 점을 지난댔잖아. 분명히. 그치? 요 점을 지나고 여기는 얘 접하고 싶댔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y는 m에 x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세워놓고 오케이? 이렇게 세워놓고 얘는 mx 마이너스 y 더하기 m 플러스 3은 0입니다라는 직선과 0,0 사이의 거리가 몇이 되고 싶어요? 루트 5가 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서 m값 구해주면 끝나겠다. 됐나요? 그럼 잡히니? 그렇게 그냥 풀면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세팅하는 이런 직선은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종류의 직선 하나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Y는 그렇지. Y축의 평행이라는 직선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 근데 봐봐. 여기는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거든. 잘 봐봐. 여기는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Y는 M에 X-2에 더하기 1 이렇게 세워놓고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입니다. 요거랑 0,0 사이의 거리가 지금 1이고 싶어요 라는 접근을 가지고 나면 풀고 싶은 거야. 그쵸? 한번 해보자. 루트 뭐가 돼요? m제곱 플러스 1 요거 분해 0, 0 넣은 거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m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반지름인 1이 되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여기까지 맞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었어. 요걸 가지고 내가 풀어보니까, 이 문제가 있나?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풀면 n값 2개 나와요. 오케이? 저렇게 풀면 n값 2개 나옵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문제는 이거야.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입니다. 똑같이 돼 있는데, 이번에는 1,2에서 풀어보고 싶었나봐. 일단 차이를 좀 보여줄게. 요거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얘 뭐가 돼요?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m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고 요거 근 몇 개 생기겠어요? 2개 생기겠지. 2개 생겼으니까 각각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내가 원하는 직선 2개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요 문제로 바꿔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요 문제는 똑같아. y는 똑같이 m에다가 x-1 더하기 2 이렇게 세팅했어요.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mx-y-m 더하기 2 이렇게 됐거든? 여기 얘랑 똑같이 0,0 사이 거리를 구해봤어. 그랬더니 루트 m제곱 더하기 1 요거 분해 0, 0 넣었더니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2 얘가 지금 반지름 1이 되고 싶군요. 이렇게 되잖아.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양면을 제곱해봤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m제곱 마이너스 4m에다가 더하기 4는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m제곱이 없어지네? 그죠? 그리고 이거 넘어갔더니 뭐가 돼요? 4m 이거 넘어갔더니 3 m은 뭐가 됩니다? 4분의 3 요거 하나밖에 안 나왔지. 이 두 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밖에 안 나왔을까? 를 생각해 봤더니 봐봐 여기는 요거는 원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겼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근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는 1, 뭐가 됐어? 2가 됐지. 그죠?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은 두 개가 생기긴 하겠지만 하나는 이렇게 되는 요런 접선 하나 생길 거고 하나는 이렇게 되는 요런 접선 생기겠지. 네. 얘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야. 알죠? 여기는 얘를 그냥 놓치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얘는 무슨 직선이야? x는 1이라는 직선이잖아. 그치? 요 직선 하나 놓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얘까지 조심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된다. 알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근데 얘들아 요번에 하이메스가 좀 복잡해. 잘 봐봐.
자, 봐봐. 이번에 하이매스만 숙제입니다. 하이매스. 1단원 보면은 1단원 펴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유형 이렇게 풀면 돼. 유형. 얘들아 기초 문제도 요거 맞춰서 너희들 풀 수 있지? 오케이? 기초 문제도 이거 맞춰서 풀 수 있지? 그럼 2단원 2단원은 일단은 이상한 거. '이렇게 하자. 7부터 6부터 9까지 유형 6부터 9까지 이렇게 하고 풀면 됩니다. 알았죠? 앞에 기초 문제까지 정확하게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풀면 돼요. 됐죠?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